11번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11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법은 주로 개인의 가족 관계나 재산 관계 등을 규율하는 법이다. 혼인과 이혼, 상속과 유언, 물건에 대한 소유권 등을 다룬다. 자, 이 법은 어디 법일까요? 1번 헌법, 2번 형법, 3번 민법, 4번 사회법. 네, 11번은 개인이죠. 개인. 개인에 대한 법은 민법에서 적용을 해서 재판을 합니다. 1번 헌법은 기본법이죠. 저희 나라의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기본법. 그리고 최상위법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2번 형법, 범죄 사실을 입증할 때 적용하죠. 4번 사회법은 말 그대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이죠. 이 중에 개인 대 개인의 이야기는 개인 대 개인 대 사건은 민법에서 적용을 합니다. 다음 12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지역 주민이 지방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역 주민들이 새로운 조례 제정이나 기존 조례 변경 폐지를 요구하는 제도이다. 다음,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1번 주민 발의 제도, 2번 주민 투표 제도, 3번 주민 소환 제도, 4번 주민 감사 청구 제도. 자, 지금 정치에 참여를 하고 조례를 제정하거나 변경하거나 폐지하거나 하는 요구를 하는 제도죠. 자, 요걸 뭐라 그러냐면 발의한다라고 말합니다. 안건을 발의합니다 라고 할 때 제시하죠. 회의 시간에. 그래서 주민 발의 제도라 그래서 요게 뭐냐면 주민 청원 넣을 때 써요. 네, 주민 청원 제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12번은 답이 1번입니다. 13번. 다음에 해당하는 경제활동의 주체는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활동의 주체입니다.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임금, 지대, 이자 등을 받는다. 자, 나의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다음 임금을 받고 또 소비 활동을 합니다. 이것은 누구일까요? 1번 가게, 2번 기업, 3번 정부, 4번 외국. 자, 여기서 말하는 건 1번이겠죠. 가게, 가정, 가게. 네. 13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그래프와 같이 수요 곡선이 이동했을 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로 오른 것은 다른 조건은 일정함. 자, 여기 보시면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오른쪽 아래에는 수량이라고 써 있고 위쪽에는 가격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커질수록 그래프 모양이 오른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량이 더 많아졌죠. 그 다음 가격은 위로 그래프가 자리 잡을수록 높다는 뜻이죠. 자, 맨 처음에 제공한 건 0, 수량 0, 가격 0. 요 그래프예요. 수요 곡선 그래프. 자, 얘였는데 이 친구였는데 새 수요 곡선이 어떻게 됐어요? 늘어났어요. 네. 왜냐?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이렇게. 자, 그래서 수요 곡선이 이동을 했어요. 이렇게 수요 곡선이 이동을 했다는 건 필요한 사람이 더 많다는 거거든요. 그럼 공급은 어떻다? 공급도 더 늘어났죠.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찍히면서 더 위로 상승했어요. 그래서 거래량은 어떻게 됐다? 더 공급이 많아졌으니까 더 증가했다. 가격은 어떻게 됐냐면 가격도 올라갔죠. 가격도 보시면
가격이 0에서 여기로 찍혔죠. 위쪽으로 올라간 값이 나오겠죠. 수량은 맨 처음에 0이었는데 요만큼 이동을 했다. 그래서 결국 위로 올라간 그래프를 봤을 때는 가격도 오르고 수량도 거래량도 올랐다. 그러면 알맞는 게 균형 가격도 오르고 균형 거래량도 오른 거는 3번이 되겠습니다. 상승되고 상승되죠. 증가되죠. 14번은 3번입니다. 15번 그림에 해당하는 재판의 종류는 자, 검사도 나오고 변호인도 나오네요. 판사가 있고요. 자, 이럴 때는 검사석과 변호인석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재판을 하는 그림을 뭐라 그러냐? 이것은 형사재판이죠. 범죄 사실을 입증할 때 서로 재판하는 모습이 형사재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번은 4번입니다. 자, 1번 민사재판은 누구냐? 개인 대 개인입니다. 개인 대 개인. 행정재판은 행정기관에 대한 거예요. 일반 국민들이 할 수는 없겠죠. 네. 자, 가사재판이라고 있습니다. 가사재판 말 그대로 가정법원. 네. 가정에 관련된 재판을 할 때 이렇게 하죠. 그래서 15번 답은 4번입니다. 16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판한다. 기본권을 침해당한 개인이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청구했을 때 심판한다. 자, 기본권에 대한 재판이죠. 그러면 뭐가 돼야 되냐? 1번 탄핵 심판, 2번 헌법 소원 심판, 3번 권한 쟁의 심판, 4번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자, 헌법에 관련된 거라서 헌법 소원 심판이 되겠습니다. 탄핵은 말 그대로 자리에서 나오게 하는 거죠. 그게 탄핵 심판. 그 다음 권한 쟁의 심판 3번 이런 경우에는 국가기관과 기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다. 심판할 때.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자, 얘는 정당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당에 관련된 싸움을 할 때는 4번이죠. 16번은 2번입니다. 18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17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고려의 왕은 과거제를 처음으로 실시하여 인재를 선발했습니다. 노비안건법을 실시하여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을 양인으로 해방시켰다. 다음 왕은 누구인가? 1번 태조, 2번 광종, 3번 성종, 4번 개혁. 자, 다음에 해당하는 왕은 고민왕. 다음에 해당하는 왕은 누구냐면 2번 광종이 되겠습니다. 자, 1번 태조는 조선 1세대 왕이에요. 처음 왕이죠. 다음 성종의 경우에는 경국대전을 편찬했습니다. 경국대전. 4번 공민왕의 경우에는 개혁을 하였죠. 네, 개혁의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17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다음 유적을 만든 나라는 정림사지 5층 석탑, 무령왕릉. 자, 요 두 유물이 유명한 나라는 백제입니다. 백제. 네, 요 시대에 백제 시대에 석탑과 무령왕릉이 생겼죠. 네, 그래서 18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
신라진흥왕의 업적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신라진흥왕, 기역 평양천도, 니은 마한정복, 디귿 화랑도 개편, 리을 한강유역 확보. 신라가 위치했던 곳에서 생각하면은 될 것 같아요. 자, 디귿 화랑도는 신라의 가장 유명한 군사 집단이었죠. 그 다음 한강유역을 확보하는 것도 신라입니다. 19번은 디귿 리을이 되겠죠. 자, 평양천흥도는 누가 있냐면 고구려의 장수왕이 하였습니다. 그 다음 마한을 정복하였다. 자, 마한 정복은 백제의 근초고왕이에요. 근초고왕. 그래서 신라진흥왕은 화랑도를 개편하고 한강유역을 확보하였습니다. 네. 다음 20번. 대화에서 가에 해당하는 인물은 자, 누가 거란과의 외교 담판을 통해 강동 6주를 획득했어. 다행이야. 나는 거란과 큰 전쟁이 일어날 줄 알았어. 1번 서희, 2번 윤관, 3번 강감찬, 4번 김윤후. 자, 여기에 해당되는 인물 강동 6주는 누구냐면 서희입니다. 네. 거란과에서 그 타협을 잘 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도 외교로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했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그 외교에서의 대화로 강동 6주를 얻게 됩니다. 서희 이야기였습니다. 21번. 다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영조가 펼친 정책은 붕당의 폐해가 요즘보다 심한 적이 없었다. 처음에는 학문의 문제에서 분쟁이 일어나더니 이제는 한쪽 사람들을 모두 역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자, 이래서 영조실록에 나와 있는 내용 중인데 모두 한쪽으로 기울었다. 그래서 붕당의 폐해를 잠재시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1번 납속책, 2번 대동법, 3번 영정법, 4번 탕평책. 자, 요거에 해당되는 이 이후에 나온 그 정책이 탕평책입니다. 탕평책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다음부터는 고룩의 인재를 등용해요. 한쪽 편만 하지 않고요. 양쪽 다. 그리고 탕평비까지 세웁니다. 네. 그래서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양쪽 다 균등하게 인재를 뽑죠. 자, 1번 납속책. 납속책은 뭐냐면 공물을 내면은 관직을 줍니다. 네. 관직을 얻었죠. 이런 식. 다음 대동법. 요거는 물건으로 세금을 낼 수 있었어요. 물건으로 세금을 내는 것. 대동법. 그 다음 영정법은 쌀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쌀로 세금을 내죠. 네. 이렇게 해서 많은 정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인재 등용에 관한 거는 탕평책이다. 네. 21번은 4번입니다. 2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사림이 향촌에 세운 사립교육기관이다. 경상북도 풍기에 주세붕이 최초로 설립하였다. 자, 향촌이면 작은 마을의 단위거든요. 거기에 세운 사립교육기관입니다. 1번 서당, 2번 향교, 3번 서원, 4번 성균관. 자, 여기서 말하는 사립교육기관은 3번 서원이 됩니다. 서원에서 성리학 공부도 했어요. 성리학을 연구했습니다. 네. 유일한 사립이라고 말하죠. 네. 자, 그 다음 2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서민 문화는
조선 후기 양반 사회를 비판하거나 서민들의 소망을 담은 작품이 유행하였다. 대표적인 것으로 홍길동전, 춘향전 등이 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서민 문화는 1번 민화, 2번 탈춤, 3번 사설, 시조, 4번 한글 소설. 자, 홍길동전, 춘향전 소설이죠. 이야기 소설. 그래서 한글로 만들어진 소설, 한글 소설입니다. 민화는 그림입니다. 그림. 그 다음 탈춤은 말 그대로 행동으로 보여주죠. 리듬에 맞춰서. 네, 춤. 사설시조. 시예요. 시. 네, 긴 시죠. 사설시조. 그래서 23번 답은 4번 한글 소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24번 이 다음에 해당하는 인물은 이달의 역사 인물 급진개혁파의 대표적 인물이다.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기회로 정변을 일으켰다. 자, 이 정변이 뭐냐? 이모군란입니다. 이모년에 일어나는 군란인데 군란은 말 그대로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죠. 이모년에 신식군인과 구식군인들이 서로의 차별에 대해서 정변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이모군란. 그리고 이 역사적인 사진에 나와 있는 인물은 김옥균입니다. 24번은 1번이에요. 25번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 단체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 제정을 하였다. 한글 보급을 위해 교재를 제작하였다. 자, 말에 대한 거죠. 말. 네. 1번 신관회. 2번 조선어학회. 3번 조선형평사. 4번 조선물산장려회. 자, 25번에 알맞은 것은 어디냐? 조선어학회입니다. 말과 글에 대한 거죠. 그래서 조선어학회. 자, 신관회는 1920년대에 만들어진 항일단체예요. 네, 항일단체는 뭐냐? 항일단체 말 그대로 일본에 대항하는 단체죠. 일제 요때는 침략시대, 네, 일제 지배시대였기 때문에 항일단체로 많이 활약을 했어요. 신간에. 자, 3번 조선형평사. 요거는 백정들이 본인들의 신분을 상승시켜 달라고 했던 그 해방운동입니다. 신분 해방운동. 조선형평사. 4번 조선물산장려회. 자, 요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자립을 하자. 네, 취지는 경제적 자립을 하자. 언제까지 일본의 지배를 당할 순 없다. 그리고 국산품을 이용하자. 이제 네, 국산품에 대한 내용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단체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25번까지 사회 2018년도 1차 시 문제를 풀었어요. 네, 감사합니다.